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경을 넘어 이어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독일에서 온 간호사와 한국의 한 노인 환자 사이에 피어난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죠. 삶에 지친 독일 간호사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찾아온 병원. 그곳에서 만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와 그를 지키는 며느리.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도 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보살핌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더욱 값진 감동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일 간호사가 한국에서 만난 기적의 환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헬레나 슈나이더는 베를린의 바쁜 대학병원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어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 인생에서 10년을 바친 이 병원을 떠나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가을 하늘은 언제나처럼 회색빛이었지만 헬레나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슈나이더 간호사, 정말 가는 거야? 우리 병동에서 당신 같은 간호사는 찾기 힘들다고. 동료 간호사 마르타가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헬레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겨우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 매일 같은 일상, 같은 절차, 같은 슬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마르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10년을 보낸 헬레나의 얼굴에는 지금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으니까요. 한때 환자들에게 밝은 미소로 희망을 전하던 그 파란 눈에는 이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헬레나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 세종병원 국제 간호사 교류 프로그램 합격증.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이 프로그램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낯설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는 도전이었죠. 한국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헬레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몇 가지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 설레게 했죠. 아파트로 돌아온 헬레나는 반쯤 채워진 캐리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짐을 싸는 일조차 그녀에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안정적인 직장, 친숙한 환경,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떠나는 것.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서울로 향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헬레나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응급실에서 3명의 환자를 잃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환자의 죽음에도 무감각해진 내 자신이 두렵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 기계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헬레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떠난다. 새로운 시작. 잠시라도 다른 공기를 마시고 다른 환자들을 만나고 다시 내 자신을 찾고 싶다. 이곳에선 더 이상 나다운 간호를 할 수 없었으니까.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헬레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고 내일이면 시작될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 한켠에서 자라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베를린 테겔 국제공항. 헬레나는 마지막으로 독일 땅을 밟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모님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고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딸 건강이 최우선이야.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가 헬레나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간호사잖아요. 제 건강은 제가 제일 잘 챙길 수 있다고요.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항상 자랑스러워한다. 한국에서도 좋은 간호사가 될 거야. 비행기에 오르기 전 헬레나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헬레나는 피곤함보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공항에는 세종병원에서 나온 김미영 간호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슈나이더 씨, 환영합니다. 긴 비행 많이 피곤하셨죠? 미영의 친절한 미소에 헬레나도 따뜻하게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정말 설레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됩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헬레나는 창밖을 쉬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한글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산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슈나이더 씨는 세종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게 될 거예요. 저희 병원은 국제의료진을 위한 숙소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이요? 제가 독일에서도 주로 중환자실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겠지만 곧 적응하실 거예요. 우리 병원 의료진들도 헬레나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가 크답니다. 미영의 말에 헬레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 형태의 숙소는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어 서울의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 새로운 환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다시 한번 진정한 간호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날 밤 헬레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이면 시작될 세종병원에서의 첫날을 꿈꾸며 아침 일찍 눈을 뜬 헬레나는 창문으로 비치는 서울의 아침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세종병원에서의 첫 출근 날이었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옷을 골랐고 베를린에서 가져온 깔끔한 하늘색 블라우스와 남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헬레나의 표정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헬레나. 넌 이미 10년 경력의 간호사야. 그저 언어와 문화만 다를 뿐이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헬레나는 주변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울 사람들의 모습이 독일과는 또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도 질서가 느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종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미영 간호부장이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레나 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우리 병원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해요. 미영은 밝은 미소로 헬레나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헬레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병원 투어가 시작되었고 헬레나는 세종병원의 규모와 최첨단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독일의 대학병원도 훌륭했지만 이곳의 효율성과 첨단 장비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죠. 우리 병원은 특히 중환자 관리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헬레나 씨가 경험을 살려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의 설명에 헬레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일하게 될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익숙한 중환자실 특유의 긴장감과 소리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모니터 비프음,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 의료진들의 낮은 대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된 헬레나 슈나이더 간호사를 소개합니다. 독일에서 10년간 중환자실 경험이 있으신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미영의 소개에 다른 간호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헬레나는 조금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고 다행히 많은 간호사들이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박지연입니다. 중환자실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젊은 여성 간호사가 친절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헬레나는 감사함을 표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0개의 침대가 있는 중환자실은 각 침대마다 최신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간호사 스테이션이 있었죠.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연 간호사와 함께 라운딩하면서 우리 병원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환자 케이스도 함께 살펴보고요. 미영의 말에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과 함께 환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중증 환자들이었고 헬레나는 각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계획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중환자실 가장 구석에 있는 침대에 이르렀을 때 헬레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침대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인 남성이 누워 있었고 인공호흡기와 여러 모니터링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들과 달리 이 환자의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예요. 78세시고 한 달 전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입원하셨어요. 수술은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헬레나는 김영호의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GCS 글래스고 혼수 척도 점수는 6점으로 심각한 상태였고 뇌 활동도 미미했습니다. 가족분들은요?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이 매일 오후에 오십니다. 아들은 해외 출장이 잦아서 자주 못 오시고 며느리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할아버지를 돌보고 계세요. 지연의 말에 헬레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헬레나는 김영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식 없는 얼굴이었지만 무언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독일에서 만났던 비슷한 상태의 환자들을 떠올렸고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환자를 제가 담당해도 될까요? 헬레나는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사실 다들 이 케이스는 피하려고 했거든요. 회복 가능성이 너무 낮고 감정적으로 힘든 케이스라. 그래서 더욱 제가 맡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봐왔어요. 헬레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미영 부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오후 헬레나는 김영호의 담당 간호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심하게 환자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자세를 바꿔주고 욕창 예방을 위한 관리를 시작했죠. 독일에서는 이런 환자들에게 음악 치료나 감각 자극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헬레나 씨가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의 말에 헬레나는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오후 4시경 한 여성이 조용히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고 그녀는 곧장 김영호의 침대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김영호 환자를 담당하게 된 헬레나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헬레나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성은 약간 놀란 듯 하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호의 며느리 이수진입니다. 독일에서 오셨군요. 아버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헬레나는 수진의 예의 바른 태도와 차분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고 수진은 김영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헬레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은 마치 김영호가 모든 말을 듣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때로는 책을 꺼내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헬레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수진이 자리를 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헬레나가 다가갔습니다. 매일 이렇게 오시나요?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이 저를 알아보실 때까지 매일 올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거든요. 언젠가 아버님이 눈을 뜨실 거라고. 헬레나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과는 다른 한국의 가족 문화인가?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 이 헌신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헬레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세종병원에서의 첫날. 모든 것이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다. 특히 김영호라는 환자와 그의 며느리 수진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남는다. 내가 독일에서 지쳐 떠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내일은 김영호에게 독일에서 배운 감각자극 프로그램을 시도해봐야겠다. 비록 의학적으로 희망이 적다 해도 수진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헬레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기적을 믿는 한 여성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한 헬레나는 김영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만 그녀는 오늘부터 독일에서 배웠던 감각자극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예요. 오늘 우리 같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볼 거예요. 헬레나는 의식이 없는 김영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록 응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환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타월로 김영호의 팔과 다리를 문질러 촉각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벤더 오일을 조금 묻힌 솜을 코 가까이에 두어 후각 자극도 제공했죠. 헬레나는 이 과정에서 계속 김영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향기 맡으세요? 라벤더예요. 독일에서는 이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믿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향기를 좋아하세요? 담당 의사인 이정훈 박사가 라운딩을 하며 헬레나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슈나이더 간호사, 흥미로운 방법이네요. 독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가요? 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의식불명 환자들에게 다중 감각자극 프로그램을 적용했어요.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김영호 환자의 경우 뇌 손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환자의 며느리분이 매일 방문하시는 걸 보면 그분을 위해서라도요. 헬레나의 말에 이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시도해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오후가 되자 수진이 평소처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헬레나가 김영호에게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돌보나요?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헬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비슷해요.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가족들이 이렇게 매일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히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을 때는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님은 제게 특별한 분이시거든요. 헬레나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건가요? 많은 며느리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수진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고아였어요. 대학생 때 아들을 만나 결혼했는데 처음에 시아버님은 반대하셨어요. 집안 배경도 없는 애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 아버님은 오히려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아버님이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밤새 지켜주셨죠. 그리고 유산했을 때도 아버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아버님이 처음으로 저를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 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다시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실 때까지. 헬레나는 수진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이 낯선 나라에서 이 낯선 환자와 그의 며느리에게 강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들의 이야기가 그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독일에서 배운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볼 거예요. 수진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헬레나 씨, 독일에서 온 천사 같아요. 그날 저녁 헬레나는 수진이 떠난 후에도 병원에 남아 김영호의 상태를 더 오래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손을 부드럽게 쥐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 제 말 들리시나요? 수진 씨가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가 다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네. 헬레나는 김영호의 손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너무 미세해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반응한 걸까?
그날 밤 헬레나는 김영호의 케이스 파일을 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의학 저널과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며 의식불명 환자의 회복 사례들을 연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희망적이지 않았지만 간혹 의학적 기적이라 불리는 회복 사례들도 있었죠. 포기하지 말자, 헬레나. 수진이 포기하지 않는데 나도 포기할 수 없어. 다음 날 헬레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미영 간호부장에게 음악 치료를 시도해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영호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을까요? 혹시 수진 씨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수진 씨에게 연락해볼게요. 그날 오후 수진은 김영호가 좋아했던 오래된 트로트 음악 CD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셨던 노래들이에요. 특히 이 남인수 씨의 애수의 소야곡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헬레나는 CD 플레이어를 준비하고 김영호의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옛 트로트 선율이 흘러나왔고 다른 간호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음악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친숙한 소리, 특히 좋아하던 음악은 뇌에 특별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요. 음악이 20분 정도 흘러나온 후 헬레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영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지연을 불렀습니다. 저게 단순한 생리적 반응일까요?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김영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글쎄요. 눈물샘의 자연스러운 분비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헬레나는 수진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병원에 오실 수 있나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진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영호의 손을 잡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 들리세요?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남인수 아버님. 놀랍게도 김영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헬레나뿐만 아니라 수진도 지연도 그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헬레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정훈 박사님을 불러야겠어요. 이 박사가 도착해 김영호를 검사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세한 반응이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반사 반응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큰 기대는. 수진이 이 박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 제 손을 잡아보세요. 그녀는 이 박사의 손을 김영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버님께 말해보세요. 이 박사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김영호 환자분, 저는 담당 의사 이정훈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그 순간 김영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 반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헬레나는 수진과 함께 김영호의 침대 옆에서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김영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헬레나 씨,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이 돌아오실 수 있다는 희망을 당신이 주셨어요. 수진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김영호 할아버지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여성이었지만 이 순간 그들은 하나의 목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호를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헬레나는 어젯밤의 일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호가 보인 미세한 반응,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작은 희망. 그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이정훈 박사가 김영호에게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헬레나는 중환자실로 직행했습니다. 김영호의 침대 주변에는 이미 몇몇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수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이후로 변화가 있었나요? 헬레나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활력 징후가 조금씩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산소 포화도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정훈 선생님이 지금 뇌파 검사를 준비 중이에요. 헬레나는 희망을 품고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이정훈 박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뇌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이 박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를 최소 의식 상태라고 하는데 완전한 혼수 상태보다는 호전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진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회복은 예측하기 어려워요. 천천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날부터 헬레나와 의료팀은 김영호를 위한 집중적인 감각 자극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음악 치료, 향기 치료, 촉각 자극, 그리고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해 계속 들려주는 방식을 채택했죠. 수진은 매일 병원에 머물며 김영호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가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정도였죠. 하지만 헬레나와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고 김영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환자들의 회복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어느 날 수진이 헬레나에게 물었습니다. 헬레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회복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몇 주에서 몇 달, 때로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미 반응을 보이고 계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김영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김영호가 좋아하던 책 토지를 읽어주고 있었고 헬레나는 김영호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김영호의 손가락이 평소보다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헬레나는 즉시 알아챘고 수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속 책을 읽어주세요. 헬레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책을 읽었고 놀랍게도 김영호의 손가락은 계속해서 작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치 책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영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헬레나와 수진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영호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호의 눈은 초점 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분명히 열려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즉시 이정훈 박사를 호출했고 중환자실은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김영호 씨,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박사가 김영호의 눈앞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물었습니다. 김영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고 이 박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빛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에도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진전입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헬레나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김영호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고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니었지만 이것은 분명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영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간단한 자극에도 반응하기 시작했죠. 헬레나는 김영호의 재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고 다른 간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나 씨 덕분에 우리 병원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영 간호부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당신의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헬레나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만의 공이 아니에요. 수진 씨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의료팀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무엇보다 김영호 할아버지의 강한 생명력 덕분입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헬레나는 평소처럼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김영호의 침대 주변에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고 수진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헬레나가 급히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제가 인사드렸더니 우리 딸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헬레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약했지만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 저 헬레나예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헬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호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독, 일, 간, 호, 사.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희미했지만 모두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고 이정훈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김영호 씨의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의식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신체 기능도 제한적이었지만 분명한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제 기적의 환자라고 김영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나는 김영호의 이동을 도우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 지쳐 떠나올 때만 해도 그녀는 이런 순간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환자의 회복을 지켜보는 이 기쁨, 그리고 그 과정에 자신이 기여했다는 뿌듯함.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였습니다. 헬레나 씨,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헬레나는 기쁘게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날 저녁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진의 집은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건강했던 시절의 김영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님이세요? 헬레나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2년 전 아버님 칠순잔치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만 해도 아버님이 이렇게 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진은 김영호와의 추억들을 하나둘 들려주었습니다. 헬레나는 수진이 말하는 김영호의 모습 마이너스 따뜻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 마이너스 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수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시기 전날 우리 사이에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헬레나는 관심을 보이며 들었습니다.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3년간 외국에 나가게 되었거든요.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버님은 너희 젊은 부부가 나 때문에 불편하게 살면 안 된다며 거절하셨어요. 그때 저는 화가 나서 아버님은 저희를 짐처럼 생각하시는 거냐고 말했죠. 그날 밤 아버님은 갑자기 쓰러지셨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버님이 돌아오셔야 해요.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저희와 함께 해외로 가시든 여기 계시든 상관없다고. 그저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헬레나는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분명 수진 씨의 마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복 중이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거예요. 수진 씨에게 다시 한번 우리 딸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그날 밤 헬레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김영호의 기적 같은 회복, 수진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가 경험한 감동. 이것이 바로 그녀가 독일을 떠나 한국에 온 이유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찾아왔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잊고 있던 간호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야 나다운 간호를 다시 시작한 것 같아 헬레나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의 회복은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야.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지. 김영호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헬레나는 중환자실 근무를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김영호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김영호의 상태를 살피러 왔습니다. 병실 문을 조용히 열자 수진이 김영호의 침대 곁에 앉아 식사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영호는 이제 스스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중이시네요. 헬레나가 인사했습니다. 김영호의 눈이 헬레나를 향했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가 헬레나를 알아본다는 증거였습니다. 나.
김영호는 여전히 단어 하나하나를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날이 갈수록 발음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네, 김영호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헬레나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 수지는 기쁜 표정으로 헬레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상태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식사량도 늘었고 말씀도 조금씩 더 많이 하시네요. 헬레나는 김영호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재활의학과 의사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환자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름. 언어 및 운동 기능 점진적 향상. 재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언어 치료, 오후에 물리 치료를 받고 계세요. 재활의학과 선생님들도 아버님의 회복 속도에 놀라고 계시다고 해요. 헬레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김영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곧 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김영호는 헬레나의 손을 약하게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지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헬레나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김영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1. 이야기.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헬레나는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김영호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은 그가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이죠. 독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헬레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헬레나는 독일의 사계절, 그녀가 자란 마을, 가족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쉬운 단어로 들려주었습니다. 김영호는 집중해서 들었고 가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그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진도 가져올게요. 제 고향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릴게요.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김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감사의 눈빛으로 헬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헬레나가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수진이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헬레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고 수지는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아버님의 담당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했어요. 아버님의 상태가 안정되면 집으로 모시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다음 달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발령받아 가게 되었어요. 3년 동안요. 아버님을 혼자 한국에 두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독일에서 아버님이 계속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설이나 병원이 있을까 해서요. 헬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요? 그곳은 제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더욱 좋겠네요. 혹시 헬레나 씨가 추천해 주실 만한 재활센터나 병원이 있을까요? 헬레나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라인 메디컬 센터라는 좋은 재활시설이 있어요. 제 친구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연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어 문제가 있을 텐데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에요. 아버님은 독일어를 전혀 모르시고 저희도 영어는 어느 정도 하지만 독일어는. 헬레나는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몇 달 후면 한국에서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만약 수진의 가족이 독일로 간다면 혹시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레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 프로그램이 3개월 후에 끝나는데 저도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었거든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라인 메디컬 센터에 연락해서 김영호 할아버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방문해서 통역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김영호 할아버지와 수진 씨는 이제 저에게 특별한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헬레나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라인 메디컬 센터의 간호사인 한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영호의 상태와 수진 가족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며칠 후 한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라인 메디컬 센터에는 국제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영어가 가능한 의료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나는 헬레나가 돌아오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헬레나는 이 소식을 수진에게 전했고 수진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김영호에게 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다음 달에 독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버님도 함께요. 그곳에서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수진이 천천히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영호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헬레나의 이름을 듣자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헬레나, 도와줄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독일에 가면 제 가족들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을 거고요. 헬레나가 답했습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크게 비쳤습니다. 다음 주 헬레나는 독일 대사관에 연락하여 김영호의 의료비자 발급을 돕기 시작했고 수진은 아버지의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박사와 재활의학과 팀은 김영호의 의료 기록을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 의료진과의 소통을 위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헬레나의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교류 프로그램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 환자의 독일 치료까지 돕겠다고 나섰으니까요. 정말 대단해요. 헬레나 씨, 지연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김영호 할아버지와 수진 씨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쳐서 한국에 왔는데 오히려 제가 왜 간호사가 되었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셨죠. 이제 제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차례입니다. 그날 저녁 헬레나는 처음으로 독일에 있는 부모님에게 김영호와 수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감동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분들이 독일에 오시면 우리 집에도 초대해. 한국 음식도 대접하고 싶어. 헬레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글쎄, 인터넷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도전해 볼 수 있어. 어머니의 말에 헬레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헬레나는 김영호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처음으로 워커를 사용해 보행 연습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김영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지가 강했습니다. 헬레나와 수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김영호는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 감격해 말했습니다. 몇 발자국을 내디딘 후 김영호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헬레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마침내 그녀 앞에 도달했을 때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그가 헬레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헬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왜 간호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환자의 회복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호의 본질이었습니다. 천만에요, 김영호 할아버지. 정말 잘하고 계세요. 헬레나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헬레나는 일기장에 길게 글을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김영호와 수진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독일로 돌아갈 계획까지.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때로는 먼 나라로 떠나야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걸까? 한국에 와서 김영호 할아버지와 수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계속 내 일에 지쳐 있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시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어.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영호의 상태는 계속해서 호전되었고 이제 그는 짧은 문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행 능력도 향상되어 워커의 도움으로 병실 주변을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의료진들은 그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이정훈 박사가 어느 날 헬레나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영호 환자가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10% 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독립적인 생활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강한 분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가족이 있었고요. 독일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모든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김영호의 의료 비자가 승인되었고 라인 메디컬 센터에 입원 허가도 받았습니다. 헬레나의 부모님은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수진 가족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것을 도왔고 한나는 김영호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헬레나는 세종병원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다른 환자들도 열심히 돌보았고 동료 간호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연과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나라의 간호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헬레나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환자 가족들의 헌신과 참여가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좀 더 제도적인 느낌이랄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가족이 환자 케어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죠.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두 시스템의 좋은 점을 결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한국의 따뜻한 가족 참여를 말이죠. 출국 전날 세종병원은 헬레나를 위한 작별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미영 간호부장, 이정훈 박사, 그리고 헬레나가 함께 일했던 모든 간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김영호와 수진도 특별 허가를 받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헬레나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병원에 큰 영향을 주셨어요. 미영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김영호 환자의 회복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간호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헬레나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특히 김영호와 수진에게 깊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 수진 씨. 여러분이 제게 준 선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저는 지친 마음으로 한국에 왔지만 여러분 덕분에 다시 제 직업의 의미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는 독일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김영호는 천천히 일어나 헬레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헬레나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헬레나,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독일에서 만나요. 헬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김영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수진도 그들의 포옹에 함께했습니다. 그 순간 세종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작별 모임이 끝난 후 헬레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숙소를 정리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불안함과 지금의 충만함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인연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 헬레나는 수진 가족보다 하루 먼저 독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김영호와 수진의 도착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헬레나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헬레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헬레나.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영호도 휠체어에 앉아 헬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독일에서 더 열심히 연습할게요.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할아버지. 내일 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헬레나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전 그녀는 지친 마음을 안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떠나는 한국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준 곳이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헬레나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딸 많이 달라 보이는구나. 어머니가 헬레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내일 만나게 될 분들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헬레나는 부모님에게 김영호와 수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부모님은 감동했고 다음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배워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헬레나는 감동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딸이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니까. 다음 날 헬레나와 부모님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수진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을 때 헬레나는 기쁨으로 뛰어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김영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헬레나를 보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독일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호는 라인 메디컬 센터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남편은 헬레나의 부모님이 소개해준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아파트에 정착했고 매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헬레나는 한나의 도움으로 라인 메디컬 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김영호의 치료에 참여했고 한국어와 독일어 사이의 언어적 장벽을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헬레나가 김영호의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창가에 앉아 병원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레나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여기. 공기가 맑아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느렸지만 단어 선택과 문장 구성 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물리치료 시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김영호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네. 오늘 혼자서 5걸음 걸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헬레나가 기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곧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요? 오늘은 안 오셨나요? 헬레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침에 왔다 갔어요. 회사, 면접, 있대요. 김영호가 설명했습니다. 헬레나는 놀랐습니다. 면접이요? 아, 그렇군요. 수진 씨도 여기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요. 사실 수진은 독일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어가 능통했고 독일어도 기초적인 수준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재원으로 일하는 동안 그녀도 국제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김영호의 치료 계획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인지치료와 언어치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후 치료 시간에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게요. 특히 언어치료는 중요하니까요. 김영호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레나, 항상 고마워요. 헬레나는 김영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할아버지의 회복을 돕는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에요. 오후 언어치료 시간 헬레나는 김영호와 독일인 언어치료사 사이에서 통역을 도왔습니다. 치료사는 김영호에게 간단한 단어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문장을 연습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김영호는 새로운 언어 환경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치료사가 헬레나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그의 나이와 뇌손상 정도를 고려하면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특별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죠. 치료가 끝나고 헬레나는 김영호를 병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 헬레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면접에 합격했어요. 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수진 씨. 헬레나가 기뻐했습니다. 김영호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우리 딸, 대단해요.
수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프랑크푸르트의 국제금융회사에서 한국과 아시아 시장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영어 실력과 금융 지식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했죠. 이제 정말 독일 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재활 치료도 잘 진행되고 있고 저도 일자리를 구했고 이 모든 것이 헬레나 씨 덕분이에요. 헬레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부분이에요. 수진 씨와 김영호 할아버지의 의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죠. 그날 저녁 헬레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김영호와 수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죠.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오늘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단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자고 하더구나. 김영호 씨의 독일 생활 한 달을 축하하는 의미로. 헬레나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좋은 생각이네요. 할아버지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이 되자 헬레나의 가족과 수진 가족은 슈나이더가의 아늑한 집에 모였습니다. 김영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짧은 거리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가정집을 구경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헬레나의 어머니는 한국 요리와 독일 요리를 함께 준비했고 모두가 풍성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과 따뜻한 눈빛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독일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다르지만 좋아요. 수지는 헬레나의 부모님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화와 독일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헬레나의 아버지는 특히 한국의 가족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진 씨처럼 시부모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모시는 것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가족 간의 유대와 공경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예요. 하지만 제 경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 때문이죠. 헬레나의 어머니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김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운이 많은 분이세요. 이런 멋진 며느리가 있다니요. 헬레나가 통역을 해주자 김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행운아예요. 수진이 우리 딸이에요. 그리고 헬레나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헬레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가족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김영호가 조용히 헬레나에게 말했습니다. 헬레나, 잠깐 이야기 할까요?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영호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할아버지? 헬레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나,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들었어요. 헬레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의식이 없으셨을 때도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이 기억해요. 수진이 매일 와서 이야기해 준 것, 그리고 헬레나가 음악 틀어준 것, 내 손 잡고 말해준 것. 헬레나는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의식불명 환자들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환자의 입에서 확인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 몸은 움직일 수 없는데 마음은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헬레나의 목소리, 수진이의 목소리, 그것이 나를 이 세상으로 다시 불러왔어요. 김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헬레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말하고 싶었어요. 고맙다고. 내 생명을
구해줘서. 헬레나는 김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께 감사해요. 제가 간호사로서의 열정을 다시 찾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가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언어와 문화, 나이와 배경의 차이는 모두 사라졌고 오직 인간적인 연결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김영호의 상태는 계속해서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어느 정도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하기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의 회복은 라인 메디컬 센터의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회복 사례를 의학 저널에 발표하고 싶습니다. 센터의 수석 의사가 헬레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회복은 매우 드물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레나는 이 제안을 수진에게 전했고 수진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아버님의 이야기가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김영호의 회복 사례는 의학 저널의 의식불명 환자의 기적적 회복, 다중 감각 자극과 가족 참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례 연구에는 헬레나가 한국에서 적용한 치료법과 수진의 헌신적인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후 헬레나는 여러 의료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김영호의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그것이 환자 케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간호사와 환자가 만났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헬레나는 한 컨퍼런스에서 말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와 수진 씨를 통해 저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다름이 오히려 새로운 치료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요. 김영호의 회복은 계속되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라인 메디컬 센터를 퇴원하고 수진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헬레나는 이제 라인 메디컬 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김영호를 방문하여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호의 회복은 의학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되었고 헬레나는 이제 라인 메디컬 센터에서 국제 환자 담당 수석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다문화적 접근 방식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환자들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영호의 8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수진은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고 헬레나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라인 메디컬 센터의 의료진들도 초대받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아버지? 헬레나가 김영호의 집을 방문하며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고 언어 능력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헬레나를 맞이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헬레나.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니 정말 기적 같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한국과 독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헬레나가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작지만 특별한 선물이에요. 김영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LP판과 작은 CD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김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이에요. 한국에서 찾아서 가져왔어요. 헬레나가 설명했습니다. 김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헬레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아버지가 처음 눈물을 흘리셨던 그 음악이잖아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거든요.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김영호는 CD를 틀었고 오래된 트로트 선율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향수와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아내가 생각나요. 그녀도 이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김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헬레나는 처음으로 김영호가 돌아가신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2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후로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녀를 떠올립니다. 병원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아내가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헬레나는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음악이 김영호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였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국 음식과 독일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식탁은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님, 수진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고 김영호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수진이와 헬레나, 두 딸 덕분입니다. 식사 중에 김영호는 갑자기 헬레나에게 물었습니다. 헬레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때 의식 없는 저를 담당하겠다고 자원했나요? 다들 피했다면서요. 헬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중환자실 구석에 누워있던 김영호, 그리고 그녀가 느꼈던 이상한 끌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뭔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돕는 것이 제 운명인 것처럼요. 헬레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영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의식이 없었지만 헬레나의 목소리가 특별하게 들렸어요.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헬레나는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김영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두 사람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에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조금 더 커질 예정이에요. 2달 후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모두가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김영호는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축하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헬레나도 수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아기가 태어나면 저도 돌봐줄 수 있을까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헬레나 이모가 되어주세요.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헬레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1년 전 그녀는 지친 마음으로 한국에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났고 그 인연은 이제 그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 수진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헬레나는 더 자주 김영호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고 김영호에게는 처음 할아버지가 되는 기분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기쁘지만 긴장되어 김영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잘 해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오래 살아서 손주가 크는 모습을 봐야 할 텐데. 헬레나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하세요. 앞으로 손주와 함께할 시간이 많을 거예요.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수진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3.2kg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수진과 남편은 그녀의 이름을 소희라고 지었습니다. 헬레나는 출산 다음 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영호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헬레나,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손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김영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헬레나는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은 이불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헬레나가 감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소중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요. 헬레나는 그 이름의 의미에 감동했습니다. 소희는 정말로 이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탄생은 김영호의 기적적인 회복 이야기의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희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헬레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김영호의 회복 과정과 수진 가족의 독일 생활, 그리고 소희의 탄생까지 담은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소희가 자라면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헬레나가 선물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적적인 이야기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수진과 김영호는 감동해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영호가 병원에 있던 모습부터 재활 치료를 받던 모습, 처음 걸음을 뗐을 때, 생일 파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희를 안고 있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에게 들려줄 거예요. 김영호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음에서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두 나라의 딸들이 할아버지를 구해주었는지. 헬레나는 감동했습니다. 그녀도 이 이야기가 소희에게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료적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연결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날 밤 헬레나는 김영호 가족의 집을 나서며 가슴 가득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한국 방문은 원래 3개월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이제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김영호는 손녀를 보살피는데 큰 기쁨을 느꼈고 그의 건강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이 손녀의 탄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 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죠. 헬레나는 라인 메디컬 센터에서의 업무가 바빠졌습니다. 김영호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그녀를 찾아왔고 특히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제 환자 재활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특별한 방문객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세종병원의 미영 간호부장과 이정훈 박사가 독일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라인 메디컬 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견학하고 김영호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헬레나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미영과 이정훈 박사는 반갑게 그녀를 포옹했습니다. 헬레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김영호 할아버지 가족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에서의 일도 보람차고요. 김영호 환자의 사례는 우리 병원에서도 전설이 되었어요. 이정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의식불명 환자들을 치료할 때마다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라인 메디컬 센터로 향했고 헬레나는 그곳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미영과 이정훈 박사는 센터의 최신 장비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특히 다중감각 자극 치료가 인상적이네요. 오후에는 그들은 김영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영호는 한국에서 온 의료진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정훈 선생님, 미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김영호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걷는 모습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김영호의 회복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네요. 한국에서 배웠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수지는 소희를 안고 나왔습니다. 소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낯선 방문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게 소희군요. 미영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예쁜 아기네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에서의 추억과 독일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미영과 이정훈 박사는 수진의 아기가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 이야기했고 김영호는 자랑스럽게 손녀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희가 태어나고 제 삶이 더욱 의미 있어졌어요.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소희의 웃음을 들으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껴요. 이정훈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김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진단했을 때는 회복 가능성이 정말 낮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네요. 김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사랑이죠. 수진이의 사랑, 헬레나의 헌신, 그리고 소희를 만나고 싶다는 제 의지. 그것이 저를 살렸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헬레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헬레나, 우리 병원에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어떨까요? 한국에 다시 와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간호사들이 당신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을 것 같아요. 헬레나는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에 다시 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정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세종병원과 라인 메디컬 센터 사이에 정식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배우고 독일 간호사들이 한국에서 경험을 쌓는. 헬레나와 미영은 그 아이디어에 즉시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교류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고, 다음 날 헬레나는 라인 메디컬 센터의 책임자들과 이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센터의 책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몇 주 후 두 기관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김영호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5명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상호 교환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발표된 후 헬레나는 첫 번째 한국 방문 교육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3주 동안 세종병원을 방문하여 다중감각, 자극치료와 문화간 환자 케어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헬레나는 김영호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희는 이제 8개월이 되었고 활기찬 목소리로 옹알이를 했습니다. 김영호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기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헬레나, 한국에 가서 우리 이야기를 잘 전해주세요.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문화를 넘어선 인간적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수지는 헬레나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헬레나가 한국에 있는 동안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헬레나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은팔찌가 있었습니다. 팔찌에는 3개의 작은 참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하나는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 하나는 독일 국기 모양,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이 팔찌는 우리의 연결을 상징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하지만 하나의 마음. 헬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팔찌를 착용했고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항상 간직할게요. 그날 밤 헬레나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간다. 1년 전 나는 지친 마음으로 한국에 갔지만 이제 나는 희망과 열정을 가득 안고 간다. 김영호 할아버지, 수진, 그리고 이제 소희까지. 그들은 내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결이 때로는 의학적 기적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헬레나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독일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호의 본질이 아닐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과 연결되고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헬레나는 수진이 준 팔찌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3개의 작은 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두 나라, 그리고 하나의 마음.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여정의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3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헬레나는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세종병원에서의 강연과 교육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한국 의료진들이 그녀의 경험과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김영호의 회복 과정을 직접 들은 의료진들은 의식불명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헬레나, 어서 와요. 수진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땠어요?
헬레나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특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이제 김영호 프로토콜이라는 치료 방법도 개발 중이라고 해요.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이름으로 치료법이 만들어진다니. 그들은 김영호의 집으로 향했고 헬레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김영호를 위한 전통차와 소희를 위한 예쁜 한복, 그리고 수진 부부를 위한 한국 도자기 세트까지.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헬레나가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김영호 프로토콜이라는 치료법이 개발 중이래요. 아버님의 회복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거라고요. 김영호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지팡이 없이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고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말인가요? 헬레나? 그가 물었습니다.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정훈 박사와 재활의학과 팀이 할아버지의 사례를 연구해서 의식불명 환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어요. 다중 감각 자극과 가족 참여,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법이죠. 김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 모든 고통이 의미 있게 느껴지네요. 소희가 기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왔고 김영호는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희는 이제 10개월이 되었고 첫걸음을 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희. 할아버지가 아팠던 이야기를 언젠가 들려줄게. 김영호가 손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헬레나 이모가 할아버지를 살려주었는지. 헬레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김영호와 소희의 모습에서 삶의 순환과 희망의 연결을 보았습니다. 한때 죽음의 문턱에 있던 노인이 이제는 새 생명을 품에 안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에서 전해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세종병원에서 할아버지를 초대하고 싶대요. 김영호 프로토콜이 공식 발표될 때 주빈으로 참석해달라고요. 김영호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제가 무슨... 할아버지는 희망의 상징이에요. 헬레나가 설명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포기했을 때 할아버지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수진도 기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모두 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소희도 한국 친척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렇게 몇 달 후 그들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호 프로토콜의 공식 발표는 김영호의 회복 2주년이 되는 날로 예정되었고 세종병원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발표의 날이 되었습니다. 세종병원의 대강당은 의료진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고 무대에는 김영호와 수진 가족 그리고 헬레나가 자리했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연단에 올라 김영호의 놀라운 회복 과정과 그것을 바탕으로 개발된 새로운 프로토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특히 헬레나의 헌신과 수진의 끊임없는 사랑이 회복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강조했습니다. 의학은 때로 기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영호 프로토콜은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학적 치료와 인간적 연결, 문화적 이해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김영호가 무대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약간 불안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인함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제 곁에는 포기하지 않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혈연으로 맺어진 딸이고 다른 한 명은 마음으로 맺어진 딸이었죠. 그는 수진과 헬레나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헬레나. 그녀는 낯선 환자인 저를 선택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제게 전해졌습니다. 제 며느리 수진. 그녀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들의 목소리가 저를 이 세상으로 다시 불러왔습니다. 김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오늘 제 이름을 딴 프로토콜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죠. 그는 소희를 안고 있는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손녀 소희입니다. 소중한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녀는 제가 회복한 후에 태어났습니다. 만약 헬레나와 수진이 저를 포기했다면 저는 이 아이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환자를 단순한 케이스나 차트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야 할 미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 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헬레나는 무대 위에서 김영호와 수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된 것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함께 세종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졌고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네요.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었나 봅니다. 헬레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수지는 소희를 안고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헬레나에게 간호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셨고 헬레나는 아버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두 분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헬레나는 수진이 준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개의 참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한국과 독일 그리고 하트. 그것은 이제 그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김영호 프로토콜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될 테니까요. 김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소희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소희와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이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독일 간호사가 한국에서 만난 기적의 환자 이야기였습니다. 소희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석양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수진, 그리고 헬레나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